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단 최태성. 예. 네. 아유, 정말 6월 모평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 여러분 한국사 제가 앞에서 총평에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유지, 한국인이냐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쉬운 한국사,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올 수능도 한국사는 쉽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들, 시험에 나올 것들, 찍어드린 것들만 기억하셔도 좋은 결과 나오겠다.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수능 개념 강의는 한번 완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늘 그렇듯이 선사시대 문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인데요. 일단 구석기 시대는 문제에 나올 여지가 좀 적고요. 신석기 또는 청동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6월 모평에서 선택한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였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전형적인 1번 문제입니다. 절대 1번 문제를요. 물론 1번부터 20번까지 한국사는 다 쉬워. 하지만 1번 문제는 더 쉬워. 왜? 1번부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면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배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느끼시면 안 돼. 틀렸어! 진짜야? 야, 1번 틀렸으면 이거 사고인데? 이건 아닌데? 네, 안 틀렸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건 자, 갑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이것! 두두두둔 두둔 고인돌. 자, 고인돌 하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고인돌. 고인돌 하면 어느 시대? 바로 청동기. 오케이. 아하, 이건 지금 청동기 시대에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고르란 얘기군. 그런데 사진도 있네? 좋아요. 사진만 봐도 알겠어. 그런데 또 있어. 사유재산.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계급의 발생. 부붐부붐. 계급의 발생. 와우. 뭐 이 정도 키워드를 막 깔아줬단 말이야. 1번은 이래. 힌트가 너무 많아.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청동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1번 석굴암 본전. 예, 석굴암 본전불은 동해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대가 안 맞죠.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야. 지금 제가 앞에서 총평 설명드렸지만 6월 모평 이 출제자분들이 문제를 내는 의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게 선사시대 문제인데 뭐야, 이거 고대 선지를 지금 석굴암 본전불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고인돌과 석굴암 본전불이 같은 시대겠어. 이거는 틀릴래 틀릴 수가 없잖아. 누가 1번 선택하겠어? 1번 선택했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벌려놓고 있다는 얘기야. 선지와 선지 사이를 벌려놔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정말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읽혀. 이게 막 읽혀. 그걸 지금 보자는 이야기예요. 2번 국자감. 아이고, 국자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고려시대 대학교 국자감 시대 안 맞네. 우린 지금 청동기란 말이야.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틀렸고요. 다음 3번 가볼게요. 비파양동검. 그렇지. 비파양동검 바로 청동기 시대. 답 나왔네. 3번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왜? 고인돌, 비파양동검, 청동기 이거는 하나의 싹 아니야. 수능 개념시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청동기, 비파양동검, 고인돌. 이건 하나의 그 패키지. 예.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장룡영. 어머나, 장룡영은 여러분 조선 후기 정조 때예요, 여러분들. 아주 먼 정조시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나 고인돌의 장룡영까지 나왔어. 너무한다. 4번 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팔관회를 준비하는 관리. 팔관은 고려시대 때. 그죠? 연등회와 팔관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태조 왕건, 시무, 태조 왕건 되고 후녀 10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비파양동검 3번을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사시대 문제 고르시면 되는데 선사시대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하여튼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가 나오더라. 신석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농경에
농경의 스타트 시작, 농경의 시작이라고 설명드렸고 아까 지금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계급의 발생, 계급의 발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답지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특히 이제 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파형, 여기가 이제 비파형 농구라면 여기는 빗살무늬 토기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하여튼 뭐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가 1번에 배치되고 있으니까 특히 중요한 키워드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오케이? 자, 1번 문제 가볍게 풀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부터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제 전형적으로 2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 고대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고대 문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 문제에서 2문제, 그다음에 중세 고려에서 3문제, 그다음에 조선에서 4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대부분 그 순서대로 배치를 해요. 하는데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2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고대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시라고. 당황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의도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일부러 선사시대 다음에 고대가 아닌 중세 고려 문제를 일부러 배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배치는 전적으로 사파 들어가는 그 범위 여기에 정해질 뿐이지 이게 뭐 의도성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순서대로 이 시대의 흐름대로 내는 것들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배치를 해봤더니 넘치는 거야. 페이지 분량이 너무 나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결국은 이 고대 자리에 중세 문제를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차선책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뭐야? 수능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원칙은 시대의 순 흐름대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고려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 인쇄술 하면 여러분 딱 두 가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판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목판 하면 팔만대장경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직지심체요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요 두 가지. 목판 하면 팔만대장경이요, 금속 활자본 하면 직지심체요절이라.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고려시대 때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 문화 파트에서 나온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승려 문제, 대가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문제가 나오거나 다음 이런 그 인쇄술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인쇄술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염원, 우리 알고 있어. 자,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목판본 두 개가 있으니, 자, 먼저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목판 인쇄물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초조대장경,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누구에 의해서 불탔어요? 바로 이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초조대장경 불타버렸네. 그래서 바로 몽골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또 만들었던 목판 인쇄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조대장경도 있고 제조대장경도 있다. 어느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만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서 지금 몽골이니까 여기서는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중에서 바로 팔만대장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현재 합천의 인사에 소장되어 있어라고 그냥 빠방 하고 그냥 답을 그냥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팔만대장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팔만대장경 찾아보자고 갑니다. 보기 갈게요. 두두두둥 빰. 자, 그런데 자, 나 팔만대장경 몰라. 나 몰라. 어떻게 몰라. 라고 해도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인쇄술 보여달라면 인쇄. 그러면 여기서 인쇄와 관련된 게 뭐밖에 없어? 여기 인쇄와 관련된 게 뭐밖에 없어. 여기서 인쇄. 아무리 찾아봐도 인쇄와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팔만대장경이 무슨 몰라. 그냥 이제 인쇄물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인쇄물.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눈치만 있으면 인쇄물 찍는 거야. 그냥 인쇄물? 뭐 인쇄 이건가? 답!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출제진이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쯤 되면 직지심치율들도 하나 갖다 놓고, 예. 그다음에 뭐 또 조선시대 뭐 갑인자, 뭐 세종 때 만들었던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인쇄물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라고 했을 텐데 아니야, 그렇게 안 했어. 인쇄물 하나 갖다 놓고 다 무슨 그림 갖다 놓고 무슨 뭐 벽화 갖다 놓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팔만대장경을 몰라도 인쇄물 하나밖에 없어. 그냥 고르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또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번 6월 모평 해설을 여러분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저는 이 출제자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수능 한국사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내기도 되게 쉽지 않다? 저도 출제해봐서 알아요. 이게 쉽게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셔.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게 할까? 고민하시는 그 흔적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답을 해서 8만대장경판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문제를 내시는데 여러분들이 틀리면 예의가 아니야. 맞춰야지. 좋아요. 자, 그래서 8만대장경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됐고요. 3번 갑니다. 아이고, 여러 문제 나오면 살짝 좀 고민이 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고대에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너무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너무 잘 나와. 왜냐면 고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뭘 내기가 참 깐깐하거든. 쉽지 않거든. 그럴 때 가나 사이를 딱 내면 그 많은 범위를 이 한 문제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선 고대사 문제 낼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 나랑 함께 파이널도 풀어봤잖아. 고대사 이런 문제 너무 많았잖아. 왜? 선호한다니까. 이번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 출제자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기출 이미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 너무 얘기했어. 이런 거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가의 시기와 나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개토 태왕 나왔네. 광개토 태왕 나왔어. 오케이. 자, 광개토 태왕 나왔고요. 좋습니다. 그럼 나는 뭔데? 나는 신라군이 당군과 연합했대. 아하, 나당연합이네. 나당연합에 의해서 지금 어떤 거야 지금? 고구려가 뭉쳤어. 어떡해. 네. 고구려 멸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야? 아니 지금 광개토 태왕이면 여러분들 고구려가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전성기, 그지? 근데 이때는 지금 고구려가 망하는 시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사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고 정말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광개토 태왕 나오면 그 뒤에 이런 전형적인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 문제 풀지 않아도 답지는 장수왕이라고. 이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수왕이 평양천도, 남하정책, 평양천도, 그다음에 한성 공격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선지들이다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랬더니 이번 평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딱 본 순간 이거 답지 장수왕이겠네 라는 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더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다. 이 선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오는 거 또 냈어요. 선생님 그래도 수능인데 잘 나온 거는 다음에 안 내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국사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잘 나오는 거 다음에 또 네! 한국사는 잘 나오는 거 또 냅니다. 왜? 그 잘 나오는 거야말로 한국인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는 여러분들 기출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기출로 나왔던 것들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미 여러분들 이거 기출에서 수십 번 노출되었던 그런 선지가 됐는데 또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이거 고려 말과 조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또 선지와 선지 그 시대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왜? 헷갈리지 말라고. 이순신이 한반도 이 조선의 임진왜란 아니냐 지금 우리 고구려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잖아 지금 이게. 윤봉이 내 이순신에서 놀랬는데 윤봉이 더 놀랜다. 야 윤봉기 홍코공원 이게 저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틀렸어. 서희가 고려의 외교단판 고려 시대. 야 정말 고대가 하나도 없어. 고대가 하나도 없어. 적어도 고대사 뭐 심지어는 남북국 시대 선지라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다 중세, 조선, 심지어 근현대사로 연결되고 있는 선지들. 이게 바로 출제자의 마음. 어떤 마음? 제발 틀리지 마세요. 이 마음. 이게 바로 한국사 출제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수능에서도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장수왕, 광개토 태왕의 아들 이 장수왕의 평양천도, 그다음에 한성 공격 그걸로 인해서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 천도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삼국 간의 그 관계가 하나의 문제에 다 녹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느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모든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지. 또 나온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3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자, 이제 조선시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막 뒤섞여 있어. 지금 뒤섞여 있어. 하지만 어쨌거나 기승전, 선사 한 문제, 고대 2문제, 중세 3문제, 조선 4문제 나왔어. 근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아니고 막 뒤섞여 있어. 6월 목표 좀 특징이네 지금. 자, 가왕의 재위 기간. 조선 문제로 왔어 지금.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고려에도 왕이 나올 것이고 조선에도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두 사람은 꼭 기억해라.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누구? 바로 광종, 과거제 노비안건법의 광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고려 말 공민왕, 쌍성총관부, 전민변정도감의 공민왕.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조선시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종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조가 있더라. 바로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했을까? 온 국민이 다 알아. 세종이 한 일. 훈민정음 창제. 근데 선생님 이 훈민정음 창제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전 선지로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세종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나오진 않겠지요? 좀만 기다려. 그 다음에 정조 하면 수원화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정말 너무 강조했다. 너무 강조했어. 나 거의 그냥 찍기의 달인이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찍기 달인이 아니라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올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그걸 좀 알려드리는 거야. 이 해설을 통해 가지고 해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딱 알면 공부하기 되게 편하잖아.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의 재위 기간. 자, 일단 볼게요. 사군육진 느낌 왔어.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들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줬던 왕. 두 번째, 농사직설. 우리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자주적 농서. 전분육등법. 그렇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공법을 마련했던 왕. 오, 자경루. 그리고 칠정산.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 우리나라 최초의 한양 중심의 역법. 칠정산. 자주적 모습을 보였다. 칠정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요 세 가지야말로 정말 조선 전기 15세기 자주적 민족 문화의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어느 왕 때? 세종 때.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라 말싸움이 뒷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서
만든 글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다. 뭐 이런 얘기 딱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훈민정음, 자경루, 농사직설, 양약집성방.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은 누군지 알았어. 우린 세종이야. 정말 너무나도 많은 힌트를 줬어. 하나, 둘, 셋, 넷, 5개 힌트를 줬어. 5개 힌트. 이렇게 줬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세종대왕이신데, 그죠? 자, 세종의 제위가 예사시 가볼게요. 1번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한말 아니야, 한말.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정미 7조야.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군대가 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전쟁화 되었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뒤쪽이야. 그지? 한 말이야. 틀렸어. 뭐? 또 나왔어. 훈민정음이 와, 나온다니까. 야, 근데 야, 정말 이건 이건 정말 아마 이게 출제자분이 이거 내시면서도 이거 또 나왔는데 또 내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내지 않으셨을까. 야, 정말 이거 진짜 놀라워라 진짜. 야, 세종대왕 훈민정음 이게 고3 수능 문제. 고3 이거 믿질 않더라고. 내가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고3 수능 문제 풀고 싶지 않니?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에이 선생님, 이게 훈민정음 이게 고3 수능 문제예요? 맞아. 또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라. 자, 구주오소경이 설치되었다. 구주오소경은 통일신라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느 왕?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대. 오케이. 헌병경찰자란 일제강점기 1910년대의 정치 형태 아니겠소? 일제강점기요. 너무 뒤쪽이요. 그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근현대사의 출발. 너무 뒤쪽.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1번, 4번, 5번은 다 근현대사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전근대 문제를 푸는데 우리 지금 근현대사 문제 이게 좀 어떻게든 여러분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이번 6월 모평 보면서 작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거 지금 6월 모평 보니까 마치 이 필수 한국사 첫해 쉬운 한국사 약속하고 낸 문제, 그 문제를 좀 회귀한 것 같아. 뭐지, 왜 이렇게 회귀를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는 추측컨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수험생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못했잖아.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내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야. 내가 추측을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세종대왕 훈민정음 풀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다시 이제 고려시대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들을 시간 국가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고려왕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광종왕 공민왕 정치 왕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 뭐야 왕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야 경제 문제 하나 이거 꼭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에서 여러분들 꼭 나오는 거 경제에서 나오는 거 키워드 있다 그랬잖아. 고려 경제 보여주는 키워드 전시과 그다음에 은병 활구 그다음에 병난도 요 세 가지 하나 더 있긴 있지. 뭐 소수공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라. 왜? 매 시험마다 이거 돌려가면서 답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심한다고. 선생님 그 매번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나올까요? 의심하지 말라니까 한국사는. 의심하지 마. 또 나왔잖아 지금. 야 진짜 어떻게 나도 의심이 갈 정도로 어떻게 매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나올까. 이 네 가지 키워드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이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먼무모액관 군인 등의 관직의 등급과 직역에 따라 공문을 거둘 수 있는 전지를 나누어 줬다. 이로 아울러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도 함께 지급하였다. 합쳐보니 바로 이게 전시과더라.
전식과 아하 그럼 딱 나왔어. 느낌 왔어. 전식과 바로 고려시대네. 그러면 이거는 고려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들 정말 매 시험마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수능 한국사는 이렇습니다. 아시죠? 자, 가볼게요. 비변사를 설치하다. 비변사의 설치는 조선시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비변사를 처음 설치했던 왕은 바로 중종이 되겠습니다.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번 아니고요. 어허이 골품제는 고대 신라의 신분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대니까 틀렸고요. 오 나왔습니다. 은병.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떨 땐 답지가 은병을 보기로 주고 답지를 전식과로 주기도 하고 이번엔 전식과를 보기로 주고 답지를 은병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려시대 한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나왔다는 거 강조합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지 뭐. 저 뒤쪽으로 가야지. 그죠? 경부고속국도. 죄송합니다. 이건 고려시대 경부고속국도. 야, 이 너무하지 않냐 이거. 고려시대 경부고속국도래. 야, 정말. 야. 사실 이제 경부고속국도가 올해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 50주년 되는 해라서 제가 아마 경제 쪽에서 한번 다룬다면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거 고려시대 경북 너무하지 않니? 좋습니다. 이걸 답지로 고른 사람은 없겠죠.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핵심적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경제 파트 문제 나오는데 전식과 은병, 병란도, 소수공업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답지를 돌려가면서 문제를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전형적인 나와야 될 문제가 또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고대로 왔어요. 이번 6월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고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삼국시대에서 한문항, 그다음에 남북국 시대에서 한문항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문제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야,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남북국 시대 여기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잖아요, 그죠? 통일신라를 또 다루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신라가 나왔는데 뭐 선지건 자료공간에 나왔는데 여기에 또 신라 문제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아까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이 왜 신라 도와줬다며 신라 나왔잖아. 근데 또 신라 문제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럽지. 그지?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한문항은 일반적으로 발해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모평 역시 제 설명 그대로 발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힌트 한번 볼게요. 이 석등은 뭐 사실 요 사진만 봐도 제가 왜 고구려 계승하면서 석등 보여드렸고 돌사자 보여드렸잖아요. 온돌 뭐 이런 것까지, 그죠?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조영이 건국했대. 대조영. 아이고, 대씨가 건국한 나라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어디야? 발해. 딱 이 키워드가 줬어요. 좀 이건 발해야. 아하. 고대 두 문제 중에서 발해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출발. 자, 거란에 멸망당했다. 바로 답이네. 바로 답. 발해는 거란에 멸망당했잖아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정법. 이건 어느 시대야? 이거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느 왕 때, 인조 때, 일결당 4에서 6두를 거두는 조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정법은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대동법과 균역법 같이 묶어져서 나온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2번 아니고 공명첩 이것도 조선 후기 때 이름 없는 임명장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신문지 이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다. 조선 후기 틀렸고요. 금관가의 병합은 누구? 금관가의 병합은 바로 신라의 법흥왕. 대가의 병합은 누구? 바로 신라의 진흥왕.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 딱 돼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금융실명제? 네. 발해에서 이거 그 앞에서 봤던 고려시대 경부고속도로 갔잖아 지금 이거. 발해 금융실명제.
네. 야,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지금. 네, 화끈화끈해요. 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정답은 네. 야, 이거 혹시 5번 이렇게 쭉 찍고 자는 친구들 이러면 안 된다 진짜. 그지? 그러면 여기 앞에서도 5번이었고 그럼 여기서도 5번이었다는 얘기잖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기본적인 수험생은 한국 수험 좀 그래도 풀어봐라 좀. 그죠?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출제위원 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또 웃음을 또 저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금 내시려고 노력하시는지를 지금 간파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 오케이. 자, 지금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려시대도 왕이 나올 것이고 조선시대도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건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선시대 제일 많이 나온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종하고 정조라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세종 나왔잖아. 그죠? 고려시대 제일 많이 나온 왕이 누구라 그랬어? 광조하고 공민왕. 설명드렸잖아. 자, 그러면 과연 이 왕 어느 왕인지 한번 봅시다. 자, 가왕이 실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갑니다. 자, 기철, 느낌 왔어. 기철 키워드 등장했고, 기철 숙청이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대. 이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정간섭기구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일본 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남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내정간섭했던 그 기구 아니겠습니까? 기철, 바로 권문세족 아니겠습니까? 친원파. 쌍성 총관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쌍성 총관부와 함께 딱 패키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전민변정도감, 쌍성 총관부는 그냥 자석이다. 그냥 늘 들러붙어 다닌다. 어느 왕 때? 바로 공민왕 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공민왕 나왔네. 내가 얘기했잖아. 고려왕, 광조 아니면 공민왕이라고. 공민왕 뭐야?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왔어. 답지가 전민변정도감 아니면 쌍성 총관부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계속. 자, 여기 한번 답지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자, 우산국. 그럼 독도와 연결되고 있네. 어느 왕? 신라의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되겠죠. 광무개혁. 너무 뒤쪽이다, 야. 이건 완전 틀렸고요.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조선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너무 뒤쪽이고요. 틀렸고요. 수원화성. 아까 했잖아. 수원화성 누구라고? 세종하면 훈민정음이요. 정조하면 수원화성이라. 그죠? 정조대왕이네요. 틀렸고요. 나오지요. 전민변정도감. 이 쌍성 총관부와 전민변정도감을 번갈아 하면서 계속 지금 답지로 나오고 있다.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 이 모평에서 잘 듣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렇게 딱 길이 보여요. 딱 보이면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어떤 것들을 지금 목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지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잖아. 그 놓칠 수 있는 걸 누가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EBS가. EBS는 참 좋은 데야. 네. 사장님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나도 펭수처럼 한번 해보려고. 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건 뭐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7번 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신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100% 나오니까 너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나온다는 게 한두 개 맞추는 것도 기분 좋은데 그게 아니라 20분 지금 다 맞추고 있어.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기분이 좋아. 한국사를 가르치면 또 한국사 배우는 그게 뭐냐면 배운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이건 정직해. 한국사는 정말 왜? 절대 안 꼬잖아 지금. 어딜 꼬고 있어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했어? 그럼 무조건 마치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가장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과목이 한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8번 갑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와봤어요. 아까 지금 조선시대 왕 나왔고, 그죠? 세종 나왔잖아.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전쟁 나온다고요. 임진왜란 아니면 병자호란 요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자, 그 코너야 지금 이게 그 코너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니다. 자, 이 전쟁은 청의 침략이야. 청아. 청은 심청이고요. 네, 청. 이건 뭡니까? 호란 아니야. 1번. 이건 뭐야? 외란 아니야. 그죠? 임진 외란 아닙니까? 외란이냐 호란 두 주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청이니까 이건 호란이네. 호란.
호란이네. 호란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코너야. 내가 얘기했잖아. 외란과 호란 둘 중에 나온다. 이건 이번 6월 목표에서 호란을 선택했네. 오케이. 자, 가전제에 끼친 영향입니다. 호란. 키워 또 나왔어. 인조 등장했어요. 인조. 임진왜란된 선조, 병자호란 땐 인조. 오케이. 남한산성 키워드 등장했는데 남한산성. 삼전도 키워드. 우와. 야, 뭐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줬어. 네 개나. 제발 틀리지 마세요라고 지금 막 정말 절규하고 계신 것 같아. 절규하고 계신 것 같아. 네 개의 키워드. 이 전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병자호란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가볼게요.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별무반은 고려시대 때 거란 침입 노노노노노 여진 침입 때 윤관이 혼내주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기병 중심의 바로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네. 별무반은 이제 기병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이건 근대사로 가야지. 시모노스키 조약에서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하니까 있을 수 없지. 러프독이 지금 이제 삼국 간섭하고 있는 모습들 한참 뒤쪽으로 가야죠. 그죠? 시대가 너무 안 맞아. 틀렸고. 북벌운동, 그렇죠. 바로 인조 아들 효종이 북벌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치욕을 매였잖아. 치욕을 매서 그 아들이 원수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청을 치겠다라는 인과관계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놓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도 참변은 이건 1920년으로 가야죠. 봉오동 청산리 전투. 올해가 이 봉오동 전투 100주년, 청산리 전투 100주년 수능에 나온다.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툭 던져줬다. 자,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재물포 조약은 여러분들 또 근대사로 가야죠. 이모군란의 결과 아니야. 뭐야 이게 지금. 그러면 2번, 4번, 5번 이거 뭐 2번, 4번, 5번 다 근현대야. 지금 우리 지금 전근대 풀고 있는데 다 근현대야. 이게 지금 전근대에서도 이게 그 시대별로 배치해도 참 대단한데 아예 근현대를 쭉 세 선지를 다 뺐어. 그죠 여러분들? 요게 6월 모평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이번 특징이 뭐냐면 최대한 선지를 마구마구 벌려놓고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진짜 옛날 첫 번째 필수항사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은 지금요. 좋습니다. 자, 어쩌면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것도 있지만 혹시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쉬운 문제, 여러분 공부한 만큼의 어떤 그 대가를 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라고요. 지금도 좀 집중해서 공부 좀 하시면 한 만큼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전까지 그 수능 보면 전 열심히 했는데 제 한 만큼 못 받아서 이런 친구 많았잖아. 근데 이번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한국사를 통해서도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냅시다. 우리 한번 용기를 한번 가져봅시다. 화이팅.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갑니다. 자, 조선시대 지금 왕 세종 받고 그다음에 전쟁 받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세법 문제 나온다 근데 지금 세법은 아니고 문화 파트가 나와요. 주로 조선 후기 문화 이제 뭐 민화라든지 풍속과 주고 나오는데 이번 6월 목표는 문화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회 파트 잘 안 나왔는데 사회 파트 선택했습니다. 자, 밑줄치 봉기. 근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파트 나온다면 이거밖에 안 나와. 둘 중에 하나야. 홍경래 하나 아니면 임순롱민 봉기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뭐 평안도 쪽이네 뭐. 그럼 딱 나오는 거 이거 홍경래 아니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딱 없어 이거 딱. 예. 몰라 양반 중수삼인 광산 논야지 둔두둥에서 평안도 가산에서 이 평안도 가산.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진압하였다. 홍경래의 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신간은 1920년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했죠. 틀렸고요.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2번. 얼마나 솔직해. 뭐 홍경래의 난 그 자체에 있는 내용도 아니라 그냥 홍경래 이름을 딱 등장시키면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여러분들 이 백제 멸망 이후에 흑, 도, 복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흑치상지, 도칫, 복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것은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종의 장래일에 시작되었다. 순종의 장래일 이건 바로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간의 창간에 영향을 줬다. 그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라고 하는 요 흐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또 강조했습니다.
신탁통치결정. 이건 이제 광복 이후잖아. 너무 멀다 야 신탁통치면. 현대사. 그죠? 정답은 그래서 바로 홍경래의 주도로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9번 됐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뿜! 뭐야? 10번 문제 여러분들 전근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근현대 문제 나왔어요. 뭐지? 그러면 그 10문제 틀렸나?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모평과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숫자에서 어긋났던 시험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약속은 계속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기 10번에 지금 원래 전근대 문제가 안 쳐져야 되는데 지금 근현대 문제가 안 쳐졌어요. 그렇다면 뒷페이지에 전근대 문제 한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치의 과정 속에서 사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뒤틀려 있을 뿐이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현대로 한번 가보죠. 다음 회의가 개최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에 빠지자. 자, 개조파, 그 다음에 창조파 등장했네요. 그럼 뭐 딱 나와야지. 개조파, 창조파 등장했으면 이건 뭐예요? 국민대표회의 아닙니까? 그죠? 이 회의 바로 국민대표회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몇 년도에? 바로 1923년도 절대로 연도는 외우지 마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 없어요. 네. 국민대표회의. 제가 이미 수능 개념에서 이 국민대표 회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발했고 힘들었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 열렸는데 성과를 못 얻었어. 그래서 이후에 한인 애국단을 통해 가지고 활로를 되찾았어 라고 설명드렸던 그 부분 바로 국민대표회의. 자, 그렇다면 국민대표회의가 등장을 하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출범한가? 3.1운동 발생 이후에 출범한 거 아니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 그런 말하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를 모르더라도 이거 몰라. 나 몰라. 선생님 나 몰라요. 나 국민대표회의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했죠. 그러면 이건 알 거 아니야.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이건 알잖아. 이건 알잖아. 그러면 이 국민대표회의 모르더라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이걸 중간에 배치한 게 아니라 이걸 끝자리에 배치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다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빠져나갈 데 없어서 이거 국민대표회의 살짝 모를 수 있잖아요. 3.1운동 발생으로 그냥 고르란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으니까. 그죠?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출제 들어갔냐고? 네, 자, 제가 워낙 많이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와요. 딱 하면 어를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 빠졌던 문제 전근대 그렇지 여기 나와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조선에서 왕 문제, 세종 문제 풀었잖아. 전쟁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호란 아니면 외란 이건 풀었단 말이야. 세 번째는 원래 문화가 나와야 되는데 사회에서 지금 홍경래나 나왔다 그래. 지금 하나 지금 남았잖아. 하나가 뭐야? 경제 파트에서 세법 문제. 바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여기서 반드시 나온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안 풀었어. 그럼 그 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야.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공무리 박나빈 이거 뭐 그냥 무조건 대동법이네. 키워드 아니야. 이거 바로 키워드 아닙니까? 공무리 박나빈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대동법 시행됐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군포를 한 필로 줄이래. 이게 뭐야? 균형법 아니야? 균형법. 영조 때 실시했던 균형법. 대동법 때 시행했던 광해군 때 시행했던 대동법. 영조 시행 균형법.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조선 후기 수치체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너무 중요하다. 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그 부분 나온 거예요. 정답!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조선 후기 수치체제 전개 정답 4번 딱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아주 정말 이 6월 모평은요 정말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던 거 다 나왔어요. 물론 나온다고 했던 건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평가에서 약속했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뿐이고요. 그게 또 한 번 반복되었을 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진짜 이 스마트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그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현대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갑니다. 자, 미초친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갑니다.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이 운동. 이 개항기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흥선대원군 문제 일단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모군란부터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까지 요 중에서 많잖아. 이모군란도 있고 갑신정변도 있고 동학농민운동도 있고 갑오개혁도 있고 요 중에서 한 사건 딱 잡아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우리 어떤 그 저항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뭐 독립협회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제 국채보상운동까지 가는 요 저항의 어떤 흐름들. 에서 또 한 문제 나오고 예, 개항기에서는 이렇게 세 문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황룡촌 등장하지요. 황토연 등장하지요. 정업 전봉준 고태 폭남문 공주 우금치 전쟁 다 이게 동학농민운동 아니야. 야 자 보세요. 동학농민운동 흐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먼저 고부봉기에서 출발합니다. 흐름 알아야지. 너무 중요하니까 고부봉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백삼봉기 안핵사 이용태 그죠? 고부군수 조병갑이 문제도 고부봉기 이용태 문제 백삼봉기. 자 그리고 이제 진격하는 거야. 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 그죠? 그리고 드디어 어디를 들어가서 전주성을 함락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폐정개혁안 어디를 중심으로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더라. 과부의 재가를 폐지하라. 과부의 재가를 허하라. 그다음에 신문제를 폐지하라. 이런 개혁들을 주장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네. 허허. 뭐야 너희들 일본 이러면 안 되지. 올해 너희들 물어낼 거야 라고 해서 2차 봉기에 출발하면서 그 큰 전투가 바로 이 우금치 전투. 근데 여기서 이제 패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 일단 끝나더라. 자 이게 언제면 바로 1894년이야. 자 제가 분명히 수능제임에서 너무 이 1894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세 개가 다 겹쳐. 첫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이 하나 겹치고 두 번째는 바로 이때 갑오개혁이 진행된 거 겹치고 세 번째는 청일전쟁이 또 다 모두 1894년에 전부 전개되더라. 굉장히 복잡했던 한 해가 바로 1894년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리겠죠. 일단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란 말이에요. 갑니다. 망이망소이는 이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틀렸고 구서당 10정 어이구 아까 구주 오소경 나왔는데 구서당 10정 또 나왔다. 야 이거 네 통일신라 신문왕 때 틀렸고 군국기무처 설치 그렇죠. 바로 이 군국기무처가 갑오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비천도가 단행되었다. 아, 사비천도는 이건 백제로 가야죠. 백제 성왕 때 있었던 내용이 너무 멀어. 틀렸고. 이자겸의 난 역시 고려시대에 있었던 난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예, 3번.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거기에 관련된 내용 바로 군국기무처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개항기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자 다음 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또 붕 뜹니다. 일제강점기로 붕 뜹니다. 이번 6월 모평은 왜 이렇게 막 섞었지? 예,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네요. 자, 뭐 사진만 봐도 그냥 딱 나와요. 사실 여러분 기출에 이분 너무 많이 등장하신 분이야. 이게 안 봐도 되게 사진 이분 지금 그분이네 이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고3 수험생이라면 또 뭐 재수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분 사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기출 정말 안 풀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너무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네. 또 나왔어. 나왔는데 또 나왔다고. 딱 봐도 박은식 선생님. 네. 여기 지금 유교 구신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 다음에 임시정부 2대 대통령 역임. 이 박은식 선생님에서 가장 많이 정답지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한국 통사라는 책이에요. 한국의 아픈 역사.
아픈 역사, 한국 통사라는 책을 가장 답지로 많이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번 6월 모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박은식 선생님, 이분이 후삼국을 통일한 뭐 상투도 없고 지금 시대도 안 맞아. 지금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왕건 아니에요. 왕건. 틀렸고. 몽유동원도를 그렸다. 조선시대의 화원 안견입니다. 틀렸고. 무신정변을 일으킨 분 정중부. 틀렸고. 한국 그렇죠. 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선지예요. 제일 많이 쓰는 선지. 이 사진 나오면 대부분 선지는 바로 이 답지. 한국 통사를 가고 있는데 이번 6월 모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일 경우에는요. 기출에서 썼던 선지가 있으면 되도록 피해요. 왜냐면 그때는 어려워야 되거든. 변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출에 이미 썼던 선지는 피해요. 선생님 이거 나왔는데요. 아 그럼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필수 항사는 그렇지 않다고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기본적 교양이야.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통사 알아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럼 또 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갑니다. 자, 미초친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답니다.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 모를 리 없겠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안중근이네. 일단 나왔잖아. 안중근. 안중근.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조약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켰다. 그럼 여러분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킨 조약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개항기에서 여러분들 이 조약 문제, 그 조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특히 을사늑약은 진짜 완전 단골 주제야. 단골 주제야.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 정말 시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을사늑약이 나오기도 하고 을사늑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을사늑약. 그럼 을사늑약의 결과로 옳은 것 골라볼죠. 자, 다 바로 나왔어.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에 딱 두 가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두 개 아닙니까? 초대 통감부 누구야? 그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안중근 없다. 그를 총으로 쏜 거 아닙니까?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근현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또 동북 구성이 나오네. 아까 윤관의 별무반. 그 결과가 동북 구성 아니겠습니까? 고려시대야. 근현대 문제 풀고 있는데 지금 전국대 또 나왔어. 지금 이렇게. 와, 진짜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분명히 약속하고 지금 출제위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 일부러 지금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자, 동북구성 축조 완전 시대 안 맞아요. 감독님도 웃기죠. 개성공단이 조성되었다. 아, 네, 개성공단. 아, 네, 네. 안중근 선생님 계실 때 개성공단.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답이 될 수 없어요. 좀 읽어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아관파천의 단행. 아관파천은 이전이지. 요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지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 정도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관파천 단행. 이거는 대한제국 이전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미소 공동 이거 현대사로 가야지. 현대사로. 그죠? 예, 광복 이후잖아.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이 땡! 틀렸네. 이주약 체결할 때 1905년이네.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소련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죠? 네, 이렇게 고르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항기에서 여러분들 조약 있잖아요. 한일 협약, 을사늑약, 또 정미 7조약, 그다음에 경수 국치로 이어진 그 흐름. 그 흐름에 있는 조약들은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한일 한일 의정섭 출발해가지고 경술국지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일제강점기로 왔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주머니,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내 손이 왜 이래? 열정이에요.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습, 그죠? 자,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그리고 30년대 주머니 이렇게 놓고 일제 정책 하나씩 집어넣고 그 일제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10년대 싸운 거, 20년 싸운 거, 30년 싸운 것들을 쏙쏙 집어넣는 작업만 하면 끝! 일제강점기는 정말 쉽다. 네 문제가 나오는데 네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1920년대 우리의 그 항일 애국 운동 뭐가 있었는지, 특히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물산장려 운동, 오케이, 그다음에 문자버금 운동, 그다음에 하나 더 배웠단 말이야. 뭐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요 세 가지 패키지로 배웠잖아요. 세 가지 패키지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 보나 마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1920년대 활동했던 거, 그죠? 자,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답이네. 정말 고민하지 않게 해줘. 정말 항상 문제는 고민하지 않게 해줘. 한번 꺾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개념 시간에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운동했던 거 세 가지 배웠어. 물산장려 운동,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자보급 운동 이거 배웠어. 문맹퇴치 운동 배웠어. 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 고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들 이거 현대사로 와야 되겠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위정척사 운동이라면 개항을 전후해가지고 특히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유생들이 주도했던 운동. 나중에 이제 의병운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경천도 운동은 이거 여러분들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서경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랬고요. 좌우합작 운동, 광복 이후에 있었던 내용. 일제강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정답에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제강점기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 다시 이제 한말, 개항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항기 문제, 이번 보니까 흥선대원군 문제가 빠졌네. 가끔은 흥선대원군 문제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오군란부터 동학농민 운동까지 그 사건들 중에서 문제 하나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중근의 어떤 그 활약, 그거 나왔고, 지금 여기 지금 또 한말의 또 저항의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가 운동입니다. 1,300만 원의 국채를 갚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약들이 나오고 조약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어떤 그 흐름들, 애국개몽 운동과 의병투쟁이 있더라. 애국개몽 운동과 의병항쟁이 있더라. 요거 흐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긴 지금 애국개몽 운동, 경지적 구국운동 중에서도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게 쭉 잘라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개항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있을 때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개 있다. 개항기 나온 게 이제 국채보상운동. 와, 이거 진짜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나온 게 바로 앞에서 봤던 물산장려운동이다. 요거 이제 제가 1920년대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 꼭 비교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던 곳은 바로 대구. 그다음이 이 물산장려 오셨던 어디? 평양. 요 비교 정말 꼼꼼히 중요하고, 특히 국채보상운동을 후원했던 바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로 본다면 국채보상운동 때 관련했던 인물이 서상돈, 그 다음에 물산장려 운동에 관련했던 인물이 조만식,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하나 묻고 이렇게 하나 묻고 아주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잘 나온다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국채보상운동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야, 이거 너무 시대가 머리 벌었는데 이게 현대사냐? 틀렸고. 조선 청년이 유포에 반발했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운동. 특히 이만선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만인소, 영남 만인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네, 이거는 요즘이죠. 요즘. 바로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이 시대가 이게 틀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틀리기가. 다음 겁니다.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경우였다. 이건 이제 임술농민 봉기와 연결되는 그런 답장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회 파트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홍경래의 난과 그다음에 임술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 임술농민 봉기에 나왔을 때 답지는 이거예요. 삼정 이정청. 네, 늘 이렇게 쫙 붙어 다니는 그런 내용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틀렸고요. 나왔네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요거. 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거든요. 대한매일신보와 국채보상운동 이 두 가지 연결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이 이미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비교해 보면서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자, 일제강점기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일제강점기 풀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반드시 100%야. 100%.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제 정책들. 이거는 반드시 100%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 풀었잖아. 그럼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나왔어. 자, 가볼게요. 자,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 예스. 나왔네. 1938년, 30년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1930년대 이 정책 나왔으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쭉 보면 세 등분을 한번 나눠보시라. 자, 먼저 1910년대와 1920년대와 1930년대가 있으니 1910년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바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시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1920년대는 소위 문화 통치의 시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3.1 운동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야. 왜? 전쟁을 해야 되거든. 전쟁. 왜? 공황에 대처하는 일본의 방식. 이러면서 총동원. 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에서 바로 국가 총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앞에 문제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배경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1910년대 정책에서 여러분들 뭐 토지조사 사업도 기억하시고 회사령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920년대 와선 산미증식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령의 폐지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30년대 총동원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민족 말살, 뭐 궁성요배가 있겠고 그다음 황곡신민 저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러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황곡신민서, 암송도 있었고 그다음에 총동원이 있어 뭐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총동원이니까 뭐 징용 그다음에 징병 그다음에 배급 공출 하여튼 이런 키워드가 다 이 시대에 들러붙는 키워드들이다라고 개념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어요.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이 지금 나왔잖아. 지금 이게 자료로. 그러면 답지는 이 중에서 하나예요. 이 중에서 하나.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진짜 그런 거 한번 가볼까요? 자, 합니다. 1번.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당백전 발행. 이거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과정 속에서 일당백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틀렸고요. 도병마사가 설치되었다.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우리 지금 근현대 문제 풀고 있는데 고려시대. 틀렸고요.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너무 멀어. 한국 그렇지 나왔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공출, 배급, 한국신민서사, 암송, 뭐 궁성요배 이 정답이에요. 고르시면 돼요. 100%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기출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었던 문제. 진짜 너무 많이 노출되어가지고 이게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자료도 아니야. 이건 너무 이미 나왔던 거야. 그다음에 조청상민 수능무역장려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재물포조약과 조청상민 수능무역장정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네, 정답은 해서 4번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다음 이제 9월 모평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지금 해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 듣는 건 단순히 문제 푸는 게 뭐가 중요해. 그 뭐 해설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지? 그게 아니라 바로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시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평 강의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18번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세 문제가 남았으니까 세 문제 뭐야? 현대사 아니야, 현대사. 현대사 세 문제는 이미 세팅 완료. 바로 해방공간 1945년 광복 이후에 모습 한 문제 나오고, 두 번째 뭐예요? 민주화운동 나오고, 세 번째 뭐예요? 통일 문제. 이미 이건 배치도 완료됐어. 19번 문제는 민주화운동이고 20번 문제는 통일운동이야. 대부분 약속은 이렇게 나와요.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걸 틀리면 되겠어? 안 되지. 틀리면 안 되지. 아니, 배치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틀리면 되겠냐고.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격동의 시대 1945년부터 48년 느낌 왔어. 이것은 바로 광복 이후에 시대의 흐름을 묻는 문제구먼. 시대의 흐름을 묻는 문제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출발해야지. 바로 흐름 가볼게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 예, 1차, 2차 열려. 근데 실패로 돌아가. 이 문제 유엔으로 넘어가. 유엔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50 총선이 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모습들. 요 흐름 아니에요, 요 흐름. 여기 가장 뼈대 아니에요, 뼈대. 요 뼈대를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요 뼈대 중에서 항상 한 문제 나오고, 또는 이게 안 나오면 6.25 전쟁. 예. 6.25 전쟁이 한 문제. 요 흐름 하나 안 나오면 요 6.25 전쟁 묻는 거.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요 흐름 문제를 선택을 하고 있더라. 근데 옛날에는 6.25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근래 6.25 문제가 살짝 빈도선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요쪽에서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엔 진짜 매번 6.25 전쟁 문제였거든요. 옛날에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왜 언론에서 학생들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모른다. 또는 6.25 전쟁을 남침 북침 뭐 이렇게 헷갈린다. 뭐 이게 한번 이슈화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6.25 전쟁이 진짜 매번 나와. 매번 뭐 이렇게 많이 나와 할 정도로 매번 나왔어. 근데 요즘은 요쪽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듯해요. 어쨌건 요 두 개의 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8.15 광복 맞이했어. 모스크바 상무 외상에 갔어. 남북 협상. 이 50 총선이 열리는 그런 과정, 이 50 총선을 반대하는 그 과정 속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남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50 총선에 대한 반발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쨌건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네. 수립 뭐 빠졌는데? 뭐 이거 50 총선인데? 50 총선. 이거 빠졌는데 지금 이거 빠졌는데? 그럼 답지예요, 답지. 답지일 수밖에 없지. 봐, 답지잖아. 3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시간에 흐름을 공부해 두면 아주 쉽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거는 뭐 흥선 대원군대로 쭉 앞쪽으로 가야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로 나왔던 사건이 뭐예요? 신미 양요. 병인 박해의 원인, 병인 박해의 결과 병인 양요. 그죠? 신미 양요 누구랑 싸운 거야? 미국하고. 병인 누구랑 싸운 거야? 프랑스. 오케이. 서울 올림픽. 노태우 정부 때예요. 너무 뒤쪽이에요. 서울 올림픽. 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이거는 이제 가보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아까 얘기했죠. 재물포조약과 조청상민 수능무역장정의 그 모습이 나오는 출발이 이모군란이었다. 정답을 해서 50 총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18번 풀어봤고요. 이제 19번과 20번 문제 제가 이미 이건 배치까지 끝난 그런 문제다.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 배치 속에서 나오고 있다. 19번 문제 민주화운동 문제, 20번 문제 통일 문제다. 자, 바로 그 19번 문제 나왔잖아요. 자, 다음 민주화운동. 여러분 민주화운동 문제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엇? 바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유아랑제, 어기덕기. 자, 요 세 가지. 요 중에서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19번 문제는 요거 돌아가면서 요거예요. 어느 때는 요거, 그 다음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돌아가면 나오는 거야.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자, 4.19혁명의 키워드. 일단 먼저 인물 김주열. 김주열, 초록탄 탁 맞아 사망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승만의 하야. 이승만의 하야. 대통령 하야. 이 배경이 어떻게 바로 3.15 부정선거. 이거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 이 박정희 정부 무너지고 나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있었잖아요. 유신체제. 그 속에서 신군부가 등장했단 말이야. 신군부 등장했단 말이야. 그죠? 이러면서 이 계엄을 막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반대하는 5.18 민주화운동.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시민군이 형성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요 키워드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6월 민주항쟁. 자, 6월 민주항쟁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으니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면서 싸웠던 이한열 인물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이 배경이 뭐였냐면 바로 4.13 호원조치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조치 헌법을 지키겠다. 그 헌법 지키기 때문에 뭐예요? 대통령을 체육관에 뽑겠다는 거 아니야.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체육관에 뽑겠다는 거 아니야. 4.13 호원조치에 대한 저항이 바로 6월 항쟁. 그 결과 결국은 어떻게 6.25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이때 이제 이들이 외쳤던 게 바로 호헌철폐 독재 타도 이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호헌철폐 이거를 받아들인 게 대통령 이게 6.29 선언. 키워드. 이것만 기억하면 19번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 아이 시험지에 나오는 거. 야 이렇게 수학 문제 이렇게 가르쳐주니? 수학 문제? 아니잖아. 다 나오는 거 가르쳐주는데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자 19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문제. 자 지금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있네요. 계엄군. 이 계엄군 광주. 아 좋아요. 네 그러면서 뭐 계엄에 좀 주장하고 있네요. 지금 광주가 등장했습니다. 계엄군 학살. 그죠? 그럼 이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거 키워드 중에 있으면 답지 있어요. 신군부죠, 신군부.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저 키워드가 답지들이야.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후뇨 10조는 이거는 저기 고려 태조 왕건. 피해사령 제조. 아까 제가 있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을미사변이 기치령이 명성황후 시기사건 아닙니까? 그죠?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헤이그 만고 평화회의에서 특사를 파견한 목적. 이건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내용이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는 제가 어느 섹션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통일 문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나온 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통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통일 문제 역시 마찬가지야. 민주화운동과 똑같이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자 먼저 7.4 남북 공동성명 나와. 네, 박정희 정부 때 이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 노태우 정부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세 번째 6.15 남북공동성명 김대중 정부 때. 이거 세 가지 중에 또 나오는 거야. 아까 민주화운동 세 개였잖아. 통일도 세 가지 중에 돌아가면서.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키워드 있단 말이야. 키워드 뭐냐면 바로 3원칙. 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쌈. 예. 남북 조절위원회. 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7.4 남북 공동성명 모두 풀리더라.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내용들. 이때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관계를 규정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관련된 게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기본합의서 연결하시면 문제 다 풀려. 그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뭐냐면 최초의 남북 정상. 예, 최초의 남북 정상 만났던 역사적 사건. 6.15 남북 공동선언. 그 결과 이후에 뭐 경의선 개통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6.15 남북 공동선언의 영향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어. 그러니까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20번 문제. 딱 이거 안 나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 자,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럼 셋 중에 뭐야? 이게 지금 최초로 만난 거.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죠? 두 정상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여 3일간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5개항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이 회담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뭐 6.15 남북 공동선언 아니야. 이거 6.15 남북 공동선언. 그죠? 예. 20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다 보면 결국 어른가 갈게요. 정답은 네. 바로 5번이네요. 바로 5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답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유신헌법의 공포.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틀렸고요. 백두산 전개비는 조선 숙종 때입니다. 너무 앞쪽이야. 통일기념함의 설치.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된 직후에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가보개혁 때는 군국기무처. 개화기 때는 통일기념함.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의 실시. 아, 이거 세종 때죠. 세종 때. 그죠? 야, 정말 현대사와 관련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혀 생뚱맞은 어떤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주 이번 6월 모평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으로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지금 문제 분석을 해드리니까 느낌 오시죠? 이번 6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을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 그 틀이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유독 이번 6월 모평은 이전에 있었던 한국사 시험보다 훨씬 더 쉽게 아예 초창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 왜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게다가 선지 구성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벌려놓고 있는 그런 의도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좀 더 쉽게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6월 모평 보이고 있어요. 뭔가 있다는 이야기야. 뭔가 그 내부에서, 평가원 내부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수능 개념 거기는 20강 그냥 쫙 한 번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도 한국사 능력검정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어차피 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쫙 완강해서 한국사는 절대 여러분들 이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듭시다. 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평 봤고요. 자, 9월 모평에서도 한번 진짜 6월 모평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에서 다시 봅시다.